그 목걸이 어디서 난 건가요? 훔쳤나요? 이거요? 어머니의 유품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백만장자 회장님의 떨리는 목소리에 가정교사는 당황하며 주춤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무엇이길래 35년 전 첫사랑에게 준 이 세상 하나뿐인 목걸이가 손녀의 가정교사 목에 걸려 있는 걸까요?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35년. 강태준 회장의 가슴속에 묻어둔 아픔의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 강성그룹을 이끄는 그는 겉으로 보기엔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넓은 창문으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는 그의 눈빛엔 언제나 외로움이 깃들어 있었죠. 6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당당한 체격과 위험 있는 눈빛을 간직한 태주는 창가에 서서 오늘도 멀리 보이는 한강의 물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노크 소리와 함께 들어왔어요. 평소와 다른 긴장된 표정이 태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회장님, 서윤 양의 담임 선생님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태준은 깊은 생각에서 돌아왔어요. 창가에서 돌아선 그의 얼굴엔 걱정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12살 손녀 강서윤은 그에게 남은 유일한 가족이니까요. 그의 두꺼운 눈썹이 살짝 찌푸려지며 깊은 주름이 이마에 패였습니다. 비서는 담임 선생님의 연락 내용을 자세히 전달했습니다. 서윤이 여전히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고 수업 시간에도 집중하지 못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번 주엔 3번이나 조퇴했다는 말에 태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비행기 사고로 아들과 며느리를 잃은 지 2년이 지났지만 서윤의 마음속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은 듯 했어요. 한창 밝게 웃어야 할 나이에 서윤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진 건 태준에게 또 하나의 가슴 아픈 현실이었습니다. 그의 단단했던 어깨가 순간 무거운 짐을 진 듯 처져내렸습니다. 피아노는 아직도 치지 않나? 비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아노실엔 들어가지도 않고 지난번 피아노 선생님이 왔을 때도 방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했죠. 서윤이 가장 좋아했던 피아노.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론 한 번도 건반에 손을 얹지 않았다는 사실이 태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어요. 손녀의 방황을 지켜보는 것은 그에게 또 다른 상실감을 안겨주었죠. 태준의 눈가에 번들거리는 눈물이 맺혔다가 이내 사라졌습니다. 비서는 가정교사를 구해보는 건 어떨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특히 음악과 상담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태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과 손녀 사이의 거리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바쁜 회사 일로 손녀에게 충분한 시간을 내지 못했던 것이 미안했죠. 저녁 늦게 돌아와 서윤의 방문 앞에 서서 망설이다가 결국 노크도 하지 못하고 돌아선 날들이 벌써 몇 달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비서의 제안에 동의했고 그는 곧바로 준비해온 몇 명의 가정교사 후보 서류를 내밀었어요. 태주는 무거운 손으로 서류들을 넘겨보았습니다. 멈춰든 마음처럼 느릿한 움직임이었죠. 그러다 한 프로필에서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채린, 34. 태준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잠깐 울렸습니다. 음악 교육을 전공하고 아동심리 상담사 자격증까지 갖추고 있다는 내용에 그의 시선이 오래 머물렀어요. 하지만 정말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첨부된 사진 속 여성의 눈빛이었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왠지 모르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선한 눈매와 부드러운 미소가 낯설면서도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이 사람으로 하지. 면접은 생략해도 좋네. 서윤이에게 필요한 건 시간일세. 마음의 문을 열 시간 말이야. 마지막 페이지까지 꼼꼼히 살펴본 태주는 서류를 비서에게 돌려주며 채용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채린의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혹시 젊은 시절 자신이 알았던 누군가를 닮았나?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그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무렵에 햇살이 사무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태주는 그 빛 속에 잠시 서 있다가 자리로 돌아와 다른 서류들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그는 알지 못했죠. 그의 선택으로 인해 운명의 실이 조금씩 얽히기 시작했다는 것을. 다음 날 태주는 이채린을 직접 만나기 위해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넓은 응접실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동안 그는 자신이 왜 그토록 서둘러 귀가했는지 스스로도 의아했어요.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 발걸음을 서둘렀던 것이죠. 오후 5시 정확한 시간에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대문까지 나가 마중하는 것은 평소 강태준의 스타일이 아니었지만 그날만큼은 그도 모르게 현관 앞까지 나가 있었어요. 문이 열리고 이채린이 들어섰을 때 태준의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떨렸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가벼운 미소를 띤 채린의 모습은 사진보다 더 인상적이었죠. 안녕하세요. 이채린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회장님. 부드럽지만 또렷한 목소리가 응접실에 울렸어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차를 마시며 나눈 첫 대화는 의외로 자연스러웠어요. 체리는 자신의 경력과 서윤을 어떻게 지도할 계획인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진심이 묻어나는 것이 느껴졌죠. 아이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뢰가 필요합니다. 서윤이 스스로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릴 생각이에요. 억지로 열린 문은 언제든 다시 닫힐 수 있으니까요. 태주는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는 자꾸만 채린의 표정과 몸짓에서 누군가를 떠올리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누구인지는 확실히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전 알았던 누군가를 닮았다는 느낌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다음 날부터 채린의 본격적인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서윤이 교실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어요. 채린은 문 앞에 앉아 책을 읽어주거나 간단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채린이 피아노로 잔잔한 멜로디를 연주하자 드디어 서윤의 방문이 살짝 열렸어요. 이것은 작은 승리였습니다. 태주는 그 모든 과정을 멀리서 지켜보았어요. 회사 일로 바빴지만 틈틈이 집에 들러 채린의 보고를 듣곤 했습니다. 그녀는 서윤과의 작은 진전들을 진심으로 기뻐했고 태준 역시 그런 그녀의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죠. 어느 날 저녁 태준이 일찍 귀가했을 때였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에 그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채린이 연주하는 멜로디였는데 그것은 태준이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곡이었습니다. 쇼팽의 녹턴, 35년 전 그의 첫사랑 한지연이 가장 좋아하던 곡이었죠. 그 순간 태준의 가슴은 오래된 추억으로 가득 찼습니다. 눈을 감고 음악에 몸을 맡기니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 했어요. 젊은 시절의 자신과 지연이 함께했던 순간들이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졌습니다. 그들의 만남, 사랑, 그리고 이별. 모든 순간이 한편의 영화처럼 흘러갔죠. 피아노 소리가 멈추고 채린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태주는 급히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들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는 조용히 자신의 서재로 돌아갔습니다. 서재의 어둠 속에서 태주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30살의 자신과 23세 지연이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막 강성그룹의 후계자로 인정받기 시작한 시절이었고 지연은 음악대학을 갓 졸업한 촉망받는 피아니스트였죠. 두 사람은 강성그룹 문화재단의 장학생 콘서트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사랑은 순식간에 찾아왔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재벌가의 아들과 평범한 가정의 피아니스트. 태준의 부모님은 그 관계를 결코 인정하지 않았고 후계자 자리를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태준은 지연을 떠나보냈고 그 후 그녀가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했죠. 단지 몇 년 후 해외에서 공연 중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만 들었을 뿐입니다.
태주는 사진 속 여인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어내렸어요.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의 가슴 한편에는 그녀를 향한 미안함과 그리움이 남아 있었죠. 사진을 다시 앨범에 넣고 서랍에 보관하는 태준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비서의 노크 소리에 태준은 급히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평소의 위험 있는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체린의 연주를 듣고 난 후 그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잊고 있던 감정들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날 밤 태주는 오랜만에 좋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지연은 환하게 웃으며 그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고 그 곁에는 웃음 짓는 서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 사이에 또 한 사람. 그 얼굴은 흐릿했지만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서윤의 생활에는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체린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서윤은 마침내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짧은 대화만 나누던 아이가 이제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조금씩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변화는 서윤이 다시 피아노실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죠. 서윤아, 오늘은 어떤 곡을 연습해 볼까? 체린이 피아노 앞에 앉은 서윤에게 물었습니다. 서윤은 잠시 고민하더니 조심스럽게 악보집을 펼쳤어요. 그것은 그녀의 어머니가 좋아했던 드뷔시의 달빛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을 한 서윤의 모습에 체리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좋은 선택이야. 함께 연습해 볼까? 서윤은 살짝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체린의 부드러운 지도 아래 서윤의 손가락은 점점 자신감을 찾아갔어요. 피아노에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선율은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서윤의 마음이 열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문틈으로 지켜보던 태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마치 어제의 일처럼 생생한 기억이 떠올랐죠. 서윤의 어머니, 그의 며느리가 임신 중에도 이 곡을 연주했던 모습, 그리고 그 멜로디를 들으며 태아였던 서윤이 발로 차는 것을 느꼈다고 기뻐하던 아들 부부의 행복한 표정까지. 태주는 그 곡이 끝날 때까지 조용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체린이 서윤의 머리를 쓰다듬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처럼, 혹은 마치 가족처럼 말이죠. 그 생각이 들자 태준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할아버지, 문이 열리자 서윤이 놀란 듯 태준을 불렀어요. 평소라면 무표정했을 서윤의 얼굴에 약간의 생기가 돌아온 것을 보고 태준은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박수를 쳤어요. 아름다운 연주였어, 서윤아. 내 실력이 많이 늘었구나. 서윤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입가에 미소가 번졌죠. 태준은 그 모습을 보며 체린에게 고마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체린 역시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어요. 그날 저녁 태준은 오랜만에 서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식탁에는 어색한 침묵 대신 서윤의 학교 이야기와 피아노 레슨에 관한 대화가 오갔어요. 체린도 함께 했는데 그녀가 있어 대화가 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태준은 그런 체린의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묘한 친밀감을 느꼈어요. 식사 후 서윤이 숙제를 하러 방으로 올라가자 태준과 체린은 테라스에 나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이는 가운데 두 사람의 대화는 서윤의 상태에서 시작해 점차 다양한 주제로 확장되었어요. 체린 씨 덕분에 서윤이가 많이 달라졌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서윤이는 원래 밝은 아이였을 거예요. 단지 그 빛을 잠시 잃었을 뿐이죠. 제가 한 일은 그저 그 빛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도와준 것뿐입니다. 체린의 말에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항상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태준은 자신도 모르게 체린의 손가락에 시선이 머물렀어요. 피아노를 치는 그녀의 손가락은
지연의 것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죠. 혹시 어머니도 피아니스트셨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체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나 곧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는 피아니스트였어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지만 항상 피아노를 치던 모습이 기억에 남아 있어요. 어머니의 영향으로 저도 음악의 길을 걷게 된 것 같아요. 태준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우연일까? 체린에게서 느껴지는 익숙함, 그녀의 피아노 연주 스타일, 그리고 지금 그녀가 말한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까지, 이 모든 것이 태준으로 하여금 과거의 기억을 더욱 선명하게 떠올리게 했어요.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어머니의 이름이. 그러나 그의 질문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서윤이 테라스로 나와 둘의 대화를 중단시켰거든요. 서윤은 수학 문제를 풀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체린의 도움을 청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체린은 태준에게 양해를 구하고 서윤과 함께 들어갔어요. 혼자 남은 태준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체린의 어머니가 혹시 한지연일까? 그 가능성이 그의 마음을 뒤흔들었어요. 만약 그렇다면 그는 감히 그 생각을 끝까지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고 너무 많은 것들이 변했으니까요. 그날 밤 태준은 오래된 서류 상자를 찾아냈습니다. 그 안에는 35년 전 지연과 헤어진 후 그가 모은 그녀에 관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었어요. 신문 기사, 공연 프로그램, 그리고 지연의 마지막 소식을 담은 해외 잡지까지. 태준은 밤늦도록 그 서류들을 살펴보았지만 지연이 자녀를 두었다는 정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내가 너무 생각이 많은 건가? 태준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내심 그는 알고 있었어요. 이 궁금증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란 걸. 체린의 정체에 대한 의문이 그의 마음속에서 점점 커져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결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실히 체린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다고. 한편 자신의 방으로 돌아간 체린은 작은 보석함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산인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은으로 만든 작은 펜던트에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죠. T, J, K&J, Y, H. 어머니는 이 목걸이의 의미를 결코 말해주지 않았지만 죽기 전 딸에게 소중히 간직하라고 당부했어요. 체리는 그 목걸이를 가슴에 품고 잠이 들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알지 못했지만 운명의 실은 점점 더 단단히 얽혀가고 있었어요. 서윤의 변화는 날이 갈수록 뚜렷해졌습니다. 2달 전만 해도 자신의 방에만 틀어박혀 있던 아이가 이제는 웃음소리를 되찾았어요.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조금씩 어울리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피아노 연주에 대한 열정이 되살아났죠. 모든 것은 체린의 헌신적인 지도 덕분이었습니다. 체린 선생님, 이 부분이 잘 안 돼요. 서윤이 피아노 앞에서 좌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녀가 연습하던 곡은 쇼팽의 환상 즉흥곡으로 서윤의 현재 실력으로는 다소 도전적인 곡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이 곡을 꼭 마스터하고 싶어 했어요. 체리는 서윤 옆에 앉아 부드럽게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 음악은 마음을 담는 거야. 기술보다 중요한 건 내가 이 곡을 통해 표현하고 싶은 감정이란다. 체린의 말에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건반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멜로디가 흘러나왔어요. 작은 실수가 있어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연주했죠. 그 순간 문 밖에 서 있던 태준이 조용히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는 서윤의 연주를 처음부터 듣고 있었던 것이죠. 할아버지. 서윤이 반가운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멋진 연주였어, 서윤아. 태준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어쩌면 내 어머니보다 더 재능이 있는 것 같구나. 서윤은 그 말에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여전히 아픔으로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 아픔을 음악으로 승화시키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3달 동안 서윤과 체리는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해 나갔습니다. 단순한 가정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넘어 서윤에게 체리는 점점 더 소중한 존재가 되어갔어요. 2살 때 잃은 어머니의 기억은 희미했지만 엄마의 부재로 인한 공허함은 서윤의 어린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죠. 체리는 그 빈자리를 조금씩 채워주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체린 선생님, 제 머리를 예쁘게 묶어주세요. 엄마가 해주던 것처럼요. 어느 날 서윤이 수줍게 부탁했을 때 체리는 가슴이 찡해졌어요. 서윤의 어머니가 어떻게 머리를 묶어주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체리는 정성껏 서윤의 머리를 따아주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는 서윤의 모습에 체린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엄마가 돌아오실까요? 어느 날 밤 피아노 연습을 마친 후 서윤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체리는 말문이 막혔어요. 아이의 순수한 물음 앞에 어떤 대답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죠. 체리는 서윤을 부드럽게 안아주었습니다. 서윤아, 엄마는 늘 너의 마음속에 있어. 내가 피아노를 칠 때마다 엄마는 너의 연주를 듣고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웃을 때마다 엄마도 함께 웃고 있을 거고. 서윤의 작은 어깨가 흔들렸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마침내 터져나왔습니다. 체리는 서윤이 충분히 울 수 있도록 그저 안아주었어요. 때로는 눈물도 필요한 법이니까요. 그날 이후 서윤은 더 밝아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가슴속에 품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말이죠. 태주는 그런 서윤과 체린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어요. 손녀가 다시 웃음을 찾아가는 과정이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묘한 서운함도 느꼈습니다. 자신이 채우지 못했던 빈자리를 체린이 메우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복잡한 감정에 빠지게 했죠. 어느 주말 저녁 태주는 서윤과 체린을 고급 레스토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날은 서윤의 부모님 기일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무거운 침묵 속에 보냈을 날이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오늘은 엄마 아빠를 기억하는 날이니까 슬퍼하기보다 그분들이 좋아하셨던 것들을 함께 해보는 게 어떨까? 체린이 제안했어요. 서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엄마는 딸기 케이크를 좋아하셨어요. 아빠는 재즈 음악을 좋아하셨고요. 그렇게 3사람은 딸기 케이크를 나누어 먹으며 재즈가 흐르는 레스토랑에서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윤은 부모님과의 짧았던 추억들을 생생하게 이야기했고 태준도 아들 내외에 관한 따뜻한 기억들을 나누었어요. 체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때로는 미소 짓고 때로는 공감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에 웃음소리가 가득하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태준이 말했어요. 백미러로 보이는 뒷좌석의 서윤은 피곤했는지 체린의 어깨에 기대어 잠들어 있었습니다. 체린은 부드럽게 서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어요. 서윤이 정말 용감한 아이예요. 이런 상처를 갖고 있으면서도 다시 일어서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체린 씨 덕분이에요. 당신이 오기 전까지 저는 손녀를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랐어요. 2사람의 시선이 백미러에서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태주는 체린의 눈빛에서 묘하게 익숙한 감정을 느꼈어요. 마치 오래전 지연의 눈빛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 태준의 가슴이 묘하게 떨렸어요. 시간이 흘러 봄이 왔습니다. 서윤의 피아노 실력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체리는 서윤에게 전국 피아노 콩쿠르 참가를 권유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서윤은 용기를 내어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콩쿠르 연습은 쉽지 않았어요. 학교 공부와 병행하면서 매일 몇 시간씩 피아노를 연습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서윤은 체린과 태준의 격려 속에 끝까지 노력했어요. 콩쿠르 당일 서윤은 긴장된 모습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100명이 넘는 관객 앞에서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피아노에 앉았어요. 첫음을 누르는 순간 모든 불안이 사라지고 오직 음악만이 남았습니다. 서윤의 연주는 완벽하진 않았어요.
기술적으로 뛰어난 다른 참가자들과 비교하면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연주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죠. 상실의 아픔과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관객들은 그 진정성에 감동받았어요. 콩쿠르 결과 발표 시간, 서윤의 이름이 대상 수상자로 불렸을 때 태준과 체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윤은 무대 위에서 눈물을 흘리며 트로피를 받았어요. 그녀는 관객석의 태준과 체린을 향해 환하게 웃었습니다. 수상 소감에서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상은 저를 지켜봐 주시는 부모님과 저에게 다시 음악의 기쁨을 알려주신 체린 선생님, 그리고 항상 저를 믿어주신 할아버지께 바칩니다.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진정한 행복을 느꼈어요. 이 특별한 순간을 함께 나눌 수 있음에 감사했고 손녀의 성장을 지켜볼 수 있어 더없이 기뻤습니다. 태준은 서윤이 무대에서 내려오자 따뜻한 포옹으로 그녀를 맞이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 미소 짓고 있는 체린을 보며 그녀가 이 가족에게 얼마나 특별한 존재가 되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서윤의 콩쿠르 대상 수상은 강성그룹 내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태준은 손녀가 자랑스러웠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대대적인 축하 파티를 열기로 결정했어요. 서울 시내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호텔의 연회장을 예약하고 회사 임원들과 서윤의 학교 친구들 그리고 음악계 인사들까지 초대했습니다. 할아버지,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서윤이 부끄러워하며 말했지만 태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서윤이의 첫 대상이야. 마음껏 축하받아야지. 초대하고 싶은 사람 있니? 서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수줍게 말했습니다. 체린 선생님이요. 선생님이 없었다면 저는 콩쿠르에 나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태준은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이지. 체린 씨는 가장 중요한 손님이란다. 파티 준비는 일주일간 바쁘게 진행되었습니다. 태준은 세세한 부분까지 직접 챙겼어요. 특히 서윤이 연주할 피아노는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의 최고급 그랜드 피아노로 준비했죠. 서윤은 체린과 함께 파티에서 연주할 곡을 열심히 연습했고 태준은 그 모습을 대견하게 지켜보았습니다. 파티 당일 서윤은 생애 처음으로 하얀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어요. 발레리나처럼 우아한 모습에 태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손녀가 이토록 아름답게 자라다니 마치 서윤의 어머니를 보는 것 같았죠. 할아버지, 체린 선생님은 아직 안 오셨어요? 서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을 때 태준도 문 쪽을 바라보았어요. 체린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었죠. 파티는 예정대로 시작되었고 초대받은 손님들이 서윤을 축하하기 위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눈길은 계속해서 입구 쪽을 향하고 있었어요. 마침내 체린이 도착했을 때 서윤은 환하게 웃으며 그녀에게 달려갔습니다. 오늘의 체린은 평소와 달랐어요. 평소 단정한 차림 대신 우아한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도 특별히 손질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에 태준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한 착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체린 선생님, 기다렸어요. 서윤이 기쁘게 외쳤습니다. 체린은 미소를 지으며 서윤을 안아주었어요. 미안해, 서윤아.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태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윤이 어머니 없이 자라면서 느꼈을 외로움, 그리고 이제 체린과 함께하며 채워지는 그 빈자리. 그는 자신도 모르게 감사함을 느꼈어요. 파티는 화려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서윤은 체린과 함께 피아노 듀엣을 연주하며 모든 사람들의 찬사를 받았어요. 그들의 완벽한 호흡은 마치 오랫동안 함께 연주해온 듯했죠. 태준은 그 모습을 자랑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연주가 끝난 후 축하 케이크가 나왔어요. 서윤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촛불을 불었고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태준은 잔을 들어 건배를 제안했어요.
오늘은 우리 서윤이의 멋진 성취를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를 빌려 또 한 사람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네요. 바로 이채린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 없었다면 서윤이는 지금의 모습을 찾지 못했을 겁니다. 채린 씨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채린을 향해 박수를 보냈고 채린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태주는 우연히 채린의 목 주변에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어요. 목걸이였습니다. 채린이 드레스를 입으면서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그것이 드러난 것이죠.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목걸이는 그가 35년 전 지연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 목걸이가 틀림없었어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디자인으로 그가 특별히 주문 제작했던 펜던트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숨이 가빠졌어요. 태주는 채린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진 것을 본 채린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괜찮으세요, 회장님? 그 목걸이.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디서 얻은 건가요? 채린은 무의식적으로 목걸이를 만졌어요. 이거요? 어머니의 유품이에요.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주셨답니다. 태준의 시선이 목걸이의 펜던트로 향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어요. 펜던트 안쪽에 새겨진 이니셜 T, J, K&J, Y, H, 강태준과 한지연의 이니셜이 분명했죠. 혹시 그 안쪽에 태준의 말이 끊겼습니다. 채리는 놀란 표정으로 태준을 바라보았어요. 어떻게 아시죠? 안쪽에 이니셜이 새겨져 있어요. 그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태준의 가슴이 격렬하게 요동쳤고 눈앞이 어지러웠어요. 그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여길? 태준의 말이 떨리는 목소리로 흘러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채리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태준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죠. 채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태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채린의 목걸이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것은 분명 35년 전 그가 지연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 목걸이였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들의 사랑을 상징하는 소중한 물건이었죠. 이 목걸이 어머니께서 주신 거라고 했지요? 태준이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채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의 유일한 유품이에요. 돌아가시기 전에 꼭 간직하라고 하셨어요. 주변의 파티 소음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태준의 귀에는 이제 자신의 심장 소리만이 크게 울렸어요. 그는 채린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제 보니 그녀의 눈매와 미소는 너무나도 지연을 닮아 있었어요. 어떻게 그동안 알아채지 못했을까? 아니, 어쩌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채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가볍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녀에게 이 목걸이는 어머니와의 유일한 연결고리였어요. 어린 시절부터 특별한 날에만 꺼내 착용했던 소중한 보물이었죠. 오늘은 서윤의 특별한 날이라 생각해 오랜만에 꺼내 착용한 것뿐이었습니다. 펜던트 안쪽에 이니셜이 새겨져 있죠?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T, J, K와 J, Y, H라고요. 어떻게 아셨어요?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어요. 35년간 묻어두었던 비밀, 그리고 자신도 모르던 진실이 그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서윤이 두 사람에게 다가왔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즐거움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와 선생님의 심각한 표정을 보자 그녀도 표정이 굳어졌어요. 할아버지, 채린 선생님,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왜 그러세요? 태준과 채린은 동시에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축하 파티의 한가운데서 이런 감정적인 순간을 맞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어요. 태준은 최대한 침착함을 되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서윤을 잠시 친구들에게 보낸 후 태준은 채린을 조용한 테라스로 안내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두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졌지만 두 사람의 눈에는 서로의 모습만이 들어왔습니다. 태주는 주머니에서 작은 지갑을 꺼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그것은 젊은 시절의 태준과 지연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지연의 머리카락, 그리고 그녀를 바라보는 태준의 사랑 가득한 눈빛이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생생하게 남아 있었어요. 내가 너의 아버지일지도 모른다. 마침내 태준이 말했습니다. 체리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운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말들, 그리고 목걸이에 담긴 의미, 모든 것이 이제야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지만 어머니는 늘 슬픈 미소로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이 목걸이를 주며 소중히 간직하라 했던 것이죠. 태주는 채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그의 손은 따뜻했고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채린은 그동안 느꼈던 태준에 대한 묘한 친밀감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음을 이제야 이해했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감정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어요. 기쁨, 슬픔, 놀라움,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까지. 서윤이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채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채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결의와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함께 이야기해주자. 서윤이도 처음에는 놀라겠지만 너를 이모로 받아들이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이미 너를 많이 사랑하고 있으니까. 채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녀가 꿈꿔왔던 가족을 찾는 순간이 바로 지금이었어요. 그리고 이 특별한 인연은 서윤을 통해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운명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이 순간을 채린은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서윤의 콩쿠르 우승으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태준과 채린은 DNA 검사를 통해 부녀 관계를 확인했어요. 채린은 그의 친딸이었고 서윤의 고모였죠. 하지만 두 사람은 아직 서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태준은 서재에서 오래된 앨범들을 꺼내보고 있었어요. 채린이 조심스럽게 들어와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지연이는 음악을 사랑했단다. 마치 내가 그런 것처럼. 처음 만났을 때 그녀가 피아노를 치는 모습을 보고 난 완전히 매료되었지. 두 사람의 대화 중에 서윤이 서재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할아버지, 채린 선생님, 혹시 선생님이 제 고모라는 게 사실인가요? 태준과 채린은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서윤이 설명하길 파티날 두 사람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실이에요? 채린 선생님이 정말 제 고모예요? 채린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서윤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 내가 내 아버지의 여동생, 내 고모란다.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의 작은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선생님이 제 고모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날 밤 소원을 빌었어요. 채린은 감동받아 서윤을 품에 안았어요. 태준도 다가와 두 사람을 함께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서로를 붙잡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세 사람은 함께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서윤은 채린과 손을 잡고 나비를 쫓아다녔고 태준은 그 모습을 벤치에 앉아 지켜보았어요. 할아버지, 고모, 이리 와봐요. 서윤이 기쁘게 소리쳤습니다. 고모라는 단어가 태준의 가슴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서윤이 발견한 것은 작은 네잎 클로버였어요. 행운이에요. 우리 가족을 위한 행운. 돌아오는 길 태준은 채린에게 제안했어요. 채린아, 우리 집으로 이사 오면 어떨까? 채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라는 말을 처음 들은 태준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체리는 강가의 저택으로 이사했고 세 사람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유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체리는 꿈에서만 그리던 가족을 찾았으며 태주는 오랜 후회와 그리움을 뒤로하고 새로운 행복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